네,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조선일보가 작년에 발행한 신문 중에 페이지된 거 있죠? 네. 요즘 신문 안부가 얼마입니까? 요새 이제 조선일보가 이번에 2만 원으로 월급으로 올렸더라고요. 네, 그거 한 1,000원쯤 되겠네. 뭐 그 정도 되겠죠. 17,0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네. 네. 발행된 페이지만큼 신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만큼 재산을 증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 그냥 이 방송 폐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부터 그 드립을 폐지하든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방송을 폐지하든가. 예, 어떻게 하면 먹여보려다가 제가 먹었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지금 뭐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어디서요? 방송. 큰 사고가 요새 많이 나가지고. CBS에서. 아. 오늘 진중권 나오고 우리 김성회 형 나오는 한판 승부 있잖아. 네. 이 김경진, 스카 요정. 김경진이 나와가지고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방송에서? 그렇지. 뭐라고 이제 했습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국민들이 꿀으라고 하면 꿀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 출신들이 아이 씨발 이게 꿀을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방송 중에.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한판 승부에서? 한판 승부에서. 예. 그래요. 아니, 우리 또 스카 요정이 또 씨발 요정이 되겠네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윤석열 막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러다 언제 한번 씨발 소리 한번 나온다고. 이게 스카 요정이. 혹시 술 드셨나? 글쎄, 술 먹기에는 이 간판 승부 방송 시간이 뭐 6시 25분 저녁 시간 딸입니까? 네. 뭐 먹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은 아니 누가 CBS 나가서 그런 발언을 할 거면 오늘 국민의힘 그 상황이 한 장 걸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오늘. 아니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네. 본인이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PD가 나가 또 양복 입어야 돼 그거. 근데 이제 뭐 생방송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대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이죠. 참 요즘엔 라디오를 잘 안 듣나 봐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뭡니까? 거의 한 12년 전에 에스모 라디오 방송이라고 에스모? 딱 하는 하나 라디오에서 S가 한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런가요? 그 저기 목동에 있는 거기. 아니, 내 목동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스모. 그래요. S모나 스모나. 오늘 수습이 안 되네. 네. 자, 그래요. 오늘 하여튼 우리 어렵네요. 나가서 어떤 분이 방송을 하는데 이제 PD가 처음 방송하는 분이었거든. 그 이제 욕을 쓰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근데 가져온 원고를 보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욕한 거였어요. 그래서 새끼라는 말 쓰시면 안 된다. 땡땡이라고 하셔야 된다. 들어갔어. 씨발 땡땡이라고. 새끼를 안 하려다가. 새끼는 안 했어. 근데 씨발이 있는 줄은 몰랐지. 아이고. 씨발 땡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뭐 어디 불려갔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PD가 잘못했네요. 앞에 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야지. 씨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 편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예. 근데 오늘 스카 요정이 또 씨발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거의 아주. 기본 개념이 안 되신 분이네. 아니, 근데 좀 너무 풀어지는 분위기 속에 얘기하다가 하여간 금도를 잃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은 요즘 되는 일이 없는 집이에요. 그 되는 일이 없죠. 누가 입을 열 때마다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네. 김종인도 결국 큰 사고가 지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이건 말로 없는 급이에요. 전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처음에 뭐 잘못 썼겠지 싶었어요 이게. 그 후보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 예. 그래서 나는 이 발언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다. 이 양반이 좀 발언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분이 1940년생이거든요. 82 아니야. 그래서 총기를 좀 잃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아니요. 적어도 이런 발언을 할 때쯤이면은 뭔가 작심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에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이준석하고 권성동이 싸웠어요. 당 지도부에 의해서 싸웠어. 야, 그래서 아마 우리 저 종인이 형이 이런 나수라판이 없다. 어떻게든 한번 좀 극약을 처방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한테는 뭐 좀 얘기를 해놓고 한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카메라가 다 비치는 가운데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후보는 우리가 앞으로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 이거는 이분이 노망이 났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윤석열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해. 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후보 쪽이 불쾌하거나 막. 그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당신 나가라고. 그 얘기를 기다리고 이제 판을 깔았는데 윤석열이 네 앞으로 연기할게요. 그랬던 거 아니야 또. 야 이거 보면서 이 집안은 진짜 수습도 안 되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엄청났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몰아치는 게. 네. 또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참 암담한데 이건 아마 김종인의 저의가 확인되면은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 말을 해서 자기를 연맥이고 탈출하려고 나름대로 큐브를 우리에 던진 거였어 한마디로 김종인은 그런 건데 윤석열은 아주 반겨하고 아유 옳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지요 몸을 낮출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종인이 형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종인이 형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깔아놨던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의 인식이 워낙 이제 마음 급한 김에 그냥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다음 수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난파선에선 빨리 뛰어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젊은 이준석 참 머리 좋습니다. 그렇죠? 안 될 집인 걸 알고 이제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잖아요. 원내대표. 본인이 전대위에 있는 그 직책만 사퇴하면 되지.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사퇴한 거야. 원내대표하고 사퇴했어요. 정책위원장 같이 사퇴해서 튀었어. 원내대표는 왜 사퇴를 해?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뛰어내려야 될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본인이 제일 먼저 손을 내려놨죠 지금. 어차피 뭐 선거에서 지면 물러나야 하는데 뭐 청명에 그만두나 한식에 그만두나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단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요. 지금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말 똥밟았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봤을 때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겠다라는 판단이 안 들겠어요? 이게 진짜 이 새해 첫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결정타였을 것 같아요. 새해 첫 여론조사가 이제 3월이 대선이니까 거의 이번에 이제 승부의 한 60% 정도가 기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게 꽤나 생각보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아마 그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아침에 당대표하고 사무총장이 저렇게 피튀기게 싸우는 꼴을 보고는 아마 절망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김종인이 후보로 나선 것도 아닌데 전 그래서 조금씩 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못합니다. 왜냐 전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또 뭐 그냥 툭 하면 뭐 급발진하고 말이죠. 열불을 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은 요거는 저 우리 종인이 형이 이 난파선에서 나오려고 큐브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정치에 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은 제가 정상근이니까. 그래요. 정나라 정자 아니었습니까? 네, 정나라 정자죠. 아, 네. 예. 어쨌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자기의 살구멍을 파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전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높이 평가가 잘 안 되는 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뭐라고 할까 본인이 윤핵관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난리를 벌였는데 결국 후보의 역량 부족으로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준석의 그 심사는 뻔하지. 자기가 이제 2030 적어도 남성 세대는 확실하게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포위를 하는 세대 포위 전략을 써서 결국 당선된다면은 노인표는 뭐 원래부터 있던 표 아닙니까? 젊은 층의 표를 만들어서 결국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준석은 본인이 1등 공신을 하려고 1등 했겠죠. 공신을 하려고 했던 거지. 뭐 지금 법에 따르면은 대선 후보 나올 수는 없고 또 이제 대선 후보 나와봐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에 최고 수훈자로서 그 이미지를 붙여서 다음에 뭘 하든 탄력을 받으려고 했는데 야. 근데 이준석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러기에는 본인이 너무 많이 나갔죠. 초선 의원들마저도 지금 척을 찔 정도로 의총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대요. 네. 거의 뭐 이준석 날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의총에서 날릴 수는 없지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안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본인의 전략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건 이제 실패였던 것 같고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노욕이라고 봅니다. 노욕.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수를 저는 너무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예. 그냥 노욕입니다. 노욕. 네. 아니 어쨌든 이분들은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연말을 거치면서 김건희 사과, 윤석열의 입만 벌리면 터져나오는 망언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적어도 윤석열 선거운동했다는 흔적은 좀 지워야겠다. 하루라도 빨리.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준석, 김종인 2012년에 뭐 했습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잖아. 그랬죠. 박근혜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탄핵 국면에서는 어땠어요? 김종인은 일찌감치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타서 저쪽 당으로 갔고 이준석은 탈당을 해가지고 개보신당, 개혁적 보수신당,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에 그렇죠. 갔잖아요. 박근혜 탄핵 지지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2012년에 박근혜 당선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준석, 김종인을 기억하지 않아. 지금도 아마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이 정말 그래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올해부터는 제가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새해에 슈퍼챗 쏘시는 분들은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다. 아, 슈퍼챗. 네네. 우리 레디언님, 마음만은 220만 원이라고 하시면서 2만 220원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22만 원을 보낼 방법도 있는데. 2022원을 보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욕입니다. 아니, 안타깝습니다. 이러려고 슈퍼챗 읽었나. 예, 그래. 20만 2,200원 보낼 방법도 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우린 김종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슈퍼챗 쏘시는 분들 그동안 보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는데, 야, 옆방송들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작은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봤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양지열 변호사하고 대한뉴스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별도 시간을 내서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을 진짜 일일이 얘기해주고 또 댓글 쓴 거 소통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 너무 그러니까 네. 그 짧게 해야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시작 코퍼레이션의 태권브이 피규어 소개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국내 유일, 세계 유일 김청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이에 관한 공식 라이센스를 보유한 시작 코퍼레이션의 야. 태권브이 피규어입니다. 코퍼레이션. 네. 기업을 의미하죠. MBC의 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코퍼레이션. 맞습니다. 네. 예.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극동방송은 FEBC인데 네. C가 뭘까요? 글쎄요. 코퍼레이션? 컴퍼니. 설마 진짜 컴퍼니야? 컴퍼니야. 네. 왜 컴퍼니인지 모르겠어. 좀 없어 일종의 보이는데. 중대 같은 개념이요. 네, 자, 우리 기독교 일중대 뭐 이런? 코퍼레이션인데 시작 코퍼레이션입니다. 종류는 조립식 프라모델인 키즈 태권브이 1000개 한정판, 와. 중국식 피규어 브랜드 포포베와 제휴해서 생산한 2000개 한정판 포포베 태권브이, 그리고 15cm 크기의 안정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슈퍼 태권브이 액션 피규어까지 이겁니다. 예, 요게 전쟁 나면은 몸집이 커져가지고 실제로 날아가요. 저 그건 우레메입니다. 우레메였어. 그거 우레메네. 태권브이는 앞에 있네. 이 앞에 태권브이. 태권브이가. 죄송합니다. 자, 태권브이가 전시에는 또 이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을까? 그래요. 설마. 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에서나 열리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래요. 이 밖에도 메탈 태권브이와 태권브이 책받침, 또 우레메와 나라라 슈퍼보드 손오공, 펭수 등 인기 피규어까지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거대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 및 추억의 인기 캐릭터 피규어를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김용민닷컴 연말연시에도 배송비 빵원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우레메 탐나네요. 저 우레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네. 우레메. 우레메 누가 나오더라? 심영래. 심영래. 네. 저는 천은경 씨를 잊지 못합니다. 천은경 씨요? 천은경 씨. 그 여배우로 나왔거든. 데일리. 모르겠어요.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리형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우리 민동기 기자님.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신년이지 않습니까? 네. 언론사들이 특히 사주들이 경영진들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래요.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예. 장대환 매일경제회장 장대환. 장대환. 우리 대환이 형. 대환이 형님. DJ 정부 때
총리 서리까지 했다가 네네. 끝내 이제 국회 통과를 받지 못해가지고 서리로 끝나신. 예, MBN 겨우 이 불법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바로 그 MBN의 장대환 매경 회장님께서 네. 신년사를 내놓았는데요. 길게 소개할 건 아니고요. 요런 신년사를 내놓았습니다.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언론 스스로 독자들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 사주의 자유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형님들을 이렇게 봐주니까 제일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봐주니까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방송통신위원회 안타깝습니다. 예, 네. 관계자 여러분들 예. 원칙대로 하지 않은 이 결과가 바로 이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그럼 장대환 매경 회장이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 얘기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운운할 포지션이 아닌데 네. 이렇게 2022년 새해 신년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모욕적입니다. 우리 김윤정님 10만 원 보내셨는데 네. 매일경제 사주를 김윤정님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수요. 저기 저 여기서 물 새는데요, 무리수. 제이 시키스님 이분은 저기 주간 내경 발행이 나시기 바랍니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럼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아 그래 상훈이 형. 상훈이 형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호하게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일보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언론이 돼야 한다.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지난해 언론 자유에 대한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할 말 하는 신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 압도적 1등 신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이 얼마나 개뻥인지는 제가 요거 끝나고 요 다음 아이템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상훈이 하겠습니다. 형이 자기가 만드는 신문을 안 읽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조선일보가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또 광고형 기사를 양산해내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널리즘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탈했는지 모르시나 봐. 네. 좀 제발 좀 자기 신문은 좀 보세요. 그 회사에서 있으면은 공짜로 볼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죠. 구독료가 올라도. 참. 딱 앞에 신문 갖다 놓죠. 오늘 이제 구독료 올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조선일보 보니까 14년 만에 구독료 올립니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배달원을 위해서 14년 만에 구독료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 돌아가는지 참 궁금하네요. 올린 금액 중에서. 그래요. 배달원 지원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을을 앞세웁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는 항상 을을 앞세워. 네. 그렇잖아요. 무슨 그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를 하면은 그 상인들 걱정해주고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죠. 노동자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파업하면은 또 시민들 시위하면은 교통 불편 얘기하고. 교통 불편 얘기하고 뭐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 뭐 추락하고 이딴 소리나 해야 되는 조선일보 보세요. 항상 이 보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약자를 앞세웁니다. 그렇죠. 약자를 앞세워요. 아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래저래 경영이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배달원 얘기는 배달원은 평소에 약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 말이야. 이거 좀 열받습니다. 배달원 최저임금은 보장해주겠죠. 네. 최저임금을 그렇게 까는 기사 많이 쓰더니. 예, 글쎄 말이야 또 최저임금은 보장해주겠지. 네. 야 그것도 보장 안 해주면서 구독료를 올린다 그러면은 아 그리고 정말 재밌는 신년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디? 홍정도 중앙그룹 회사. 홍정도가 냈어요? 네. 홍정보도. 아 이제 그러네요. 석현영은 그만뒀지 지금. 중앙그룹은 물러났죠. 사실상 홍정도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신년사를 냈는데 물론 전체적인 신년사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JTBC는 공정과 균형을 최우선으로 국내 최고 언론사로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네. 오로지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한 상당수 신년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니 보광 피닉스 파크 얘기도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 아니 신년사에서.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니 보광 피닉스 파크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중앙일보 신년사에. 모든 걸 다 다뤘어요. 이를테면 중앙일보는 세를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유료화. 그래요. 유료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난해 개국 10주년을 맞이한 JTBC가 콘텐츠 경쟁력이 후퇴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예능 스튜디오 체계를 마련해서 OTT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드라마 부활을 해야 된다.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렇죠. 뭐 JTBC도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신년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중앙일보와 JTBC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은 이렇게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계열사별로 형편과 목표가 제각각이지만 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마켓 리더다. 마켓 리더. 마켓 리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아니라 미래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마켓 리더에 오르겠다. 한마디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지배,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중앙일보는.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새 트렌드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남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제가 봤을 때는 보도라든가 공정성, 뉴스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예능 드라마 이런 거를 통해서 브랜드를 내고 혹은 수익을 창출시키고 여기서 마켓 리더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비중을 두겠다. 되게 이런 자본가 출신 자본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언론사주들은 말이죠. 뉴스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뭔가 좀 막혔다. 뭐 제도든 정책인 뭐 막혔다. 그럴 때 뚫고 나갈 어떤 기병대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을 그 회사에 혹은 모 회사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네. 그 민원을 관철해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참 JTBC 중앙일보 저널리즘은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후반건설이 왜 서울신문을 인수했겠어? 그렇죠. 아니 나름대로 그 대관 업무를 담당할 몫으로 서울시민의 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종도 부회장이 가장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컨텐츠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시장에 있는 여러 경쟁자들을 이기고 압도적인 1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1등 해라 이거지. 경쟁자가 해야 되는 고민 누구를 상대로 한 압도적 1등일까? 수익을 내고 시청률 1위하고 해외 OTT 서비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1위를 하라. 저는 이 맥락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왜냐면 OTT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홍정도 군에게 내 한마디만 하는데 자본의 냄새가 난다. 그게 너무 돈을 앞세우지 마세요. 좋은 드라마든 뭐 좋은 예능이든 다 창의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돈을 앞세우면은 창의력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 돈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창의력을 펼쳐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라. 내가 다 뒷받침해주겠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야, 이게 중요하지. 이거가 중요하니까 이거 벌 수 있도록 열심히 그러니까 만들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런 얘기를 하라는 신년사에 담는 거는 네가 걱정하고 그 경영자로서 본인이 걱정을 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구성원들이 따라. 오징어 게임이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신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컨텐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날 샜네 날 샜어. 매우 우려가 된다. 여러분 연말에 이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JTBC가 어떤 실적을 냈는지 아마 폭망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반면에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도 신년사를 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다 채널 다 플랫폼 플랜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정말 흔히 말하는 드라이한 신년사를 내긴 했습니다만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포털과 관련돼서 또 홍보팀 직원이 기사용 광고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이고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스리슬쩍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오늘 또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아까부터 다들 대갈쪽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아 그게 아니고 대갈촉은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하고 있는 대한뉴스라고 있는데 국물 없는 기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한뉴스에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명칭을 만들어줬습니다. 대갈촉이라고. 대갈쪽? 왜? 왜냐면 대한뉴스가 대가리 큰 머리 큰 사람들 모여서 방송하는 거거든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갈촉이다. 그 대한뉴스가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는데 네. 좀 얘기하는 건 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무슨 대가족. 그래서 심지어 여기 지금 국물 없는 기자회 예. PD분도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가끔 항의를 합니다. 왜? 왜 대한뉴스처럼 안 웃기냐? 거기서 웃겨요, 형님? 거기서 웃겨? 거기서 나 좀 웃기거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예. 아까 오늘 저기 최영이라고 양지열이 한 거 아니에요? 시작을? 거의 없다라는 그 유튜브하고 셋이서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가 한마디로 잘렸죠. 누구한테 잘려? 성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영일이 형이 성실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K본부의 진행을 맡더니 술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영일이 형이 아마 눈치를 받았겠지. 그 형이 아주 성실성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거든. 그러니까요. 예, 어쩔 수 없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큰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대한뉴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예. 그래, 그 연합뉴스 관련해서 제가 살짝 이 신년사가 좀 무색하게 됐다. 왜냐? 미디어오늘이 오늘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 연합뉴스 TV 면접을 보는데 국장단이 신입 기자 채용 면접하는 데 있어서 연합뉴스 포털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이걸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갑질 아닙니까? 그럼 뭐 연합뉴스 TV에 저 면접 보러 간 사람이 그거를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보니까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는 전혀 다른 법인이고. 네. 이거는 한마디로 그래서 연합뉴스 TV 직원들에게 야 너희들은 제2국민이야, 제2직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합뉴스의 그 보도국장이나 주요 부서장들이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승진한 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의사 결정은 연합뉴스 TV가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자 취급받고 있는 거지. 이 빡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연합뉴스 TV를 재승인하면서요. 예. 몇 가지 조건을 붙였거든요. 네. 연합뉴스로부터의 어떤 예속 관계를 연합뉴스 벗어나라. TV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을 했는데 대행하지 마라. 이게 재승인 조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가 연합뉴스 이제 대표이사거든요. 네. 그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TV 대표이사를 겸직을 해왔거든요. 그렇지. 이거도 시정해라. 그리고 방금 김용인 이사장이 얘기한 연합뉴스로부터 연합뉴스 TV로 기자 PD 직원을 파견을 해왔는데 이것도 개선해라. 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지금도 연합뉴스 TV 대표자가 성기홍이네. 맞습니다. 연합뉴스 사장. 자, 이게 2020년 3월에 연합뉴스 TV 재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연합뉴스 제가 사장이 되겠다고 한번 여러분들께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접었죠. 여기는 구제불능인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접은 거예요? 네? 왜 접었어요? 구제불능이라서. 구제가 안 돼서. 내가 가서 딱 바보가 되기 좋겠더라고. 네, 요거는 법을 일단 바꿔야 되겠다. 연합뉴스에 대한 어떤 조건 없는 공적 지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합뉴스 쪽에서 일을 했는데 박근혜 탄핵 때 회사 분위기가 8대2였대. 뭐가 8이고 뭐가 2였을까? 박근혜 탄핵 반대와 지지. 반대가 8, 지지가 2.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그 연합뉴스 사장, 박근혜 때 임명됐던 그 사람이 국회에 대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곳이야. 왜 어떻게 가능했냐? 아니, 그냥 묻지 마 식으로 300억 이상 매년 이렇게 지급하니까 마구 땡인 거지. 갈수록 수구와 보수화 되는 겁니다. 그 시장과 또 격리가 되고.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게 되고. 연합뉴스 TV 보십시오. 이런 앵커들. 무수히 많은 앵커들이 뭐 그냥 대단히 불공정한 불합리한 그런 처우 속에서 잘렸어요. 예컨대 이제 24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제 뉴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로테이션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야 네가 계속해라. 아유 저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냥 그래요? 네, 그렇게 됐어.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렇다고 그 연합뉴스 TV 노조가 이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느냐? 그렇지도 않지. 정규직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그 연합뉴스 TV 노조가 막 그거 문제 삼으면서 왜 그 신입사원 면접하는데 연합뉴스 얘기를 하느냐 문제 제기하면서 뭐 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뭐 이걸 외쳤더라고. 참 웃길 노릇입니다.
평소에 좀 그런 액션, 뭐 하다못해 그 대자보라도 한 장 붙여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정성이라도 있지. 이건 뭐 그냥 비정규직을 이런 때 나갔다가 또 끌어다 쓰고. 그 회사는 공적 지원이 끊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자협회 연합뉴스 TV지회가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 연합뉴스 입사할 때 면접에서 그런 질문들을 나온 거와 관련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게 노조가 아니라 기자협회 연합뉴스 TV 지회가 냈습니다. 아, 노조가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자협회가 한 거예요? 네네. 그래요. 우리 기자님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식구지. 그렇죠. 아니 그 연합뉴스 거기 그만두고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바라보기조차 싫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 안 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한이 축적돼가지고 당신들의 불신의 장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거 알아야 합니다. 물론 뭐 연합뉴스 TV만의 문제는 아니죠. 연합뉴스까지 다 합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느새 공룡이 됐고 성찰 없는 공룡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년사 중에 그나마 박성재 MBC 사장의 신년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차별화된 신년사라고 일단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같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스테레오 타입의 신년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스테레오 타입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MBC를 진정으로 공영방송이게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공영성이다. 어떤 콘텐츠가 공영적인 콘텐츠냐? 공들여 찍은 자연 다큐멘터리, 재미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예능, 역사를 충실히 다룬 드라마,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보도 등 흔히 공영방송의 책무를 논할 때 거론되는 담론들인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전통적 논의를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공영적인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콘텐츠다. 그리고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박성재 사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공영성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다양한 소수 의견을 원하고 시비를 가리는 팩트체크를 중요시하며 권력을 비판하는 잣대가 올바른지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MBC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참 아주 뭐 이거는 거의 뭐 명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가장 좀 주목되는 신년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 보십시오. 이 박성재 사장, 공영방송 사장의 어떤 그런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윤석열의 공약이 뭡니까? MBC 민영화. MBC 민영화예요. MBC 민영화. 아, 네네. 그렇죠. 민영화된 방송이 어디입니까? JTBC입니다. JTBC 같은 방송 만들면은 박성재 같은 저널리즘은 구현될 수가 없어요. 시장 지배죠. 그렇지. 1위. 경쟁사를 압도하는 네. 뭐 저질 콘텐츠만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공영방송이 뭐 쓸모없다, 뭐 재미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영방송의 가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네. 시장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방송이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없어지면 있어야죠. 좋겠어요? 하나라도 있어야죠. 더 만들어야 하는 네.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JTBC와 MBC는 굉장히 끝에 BC가 들어가지만 정말 참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그리고 손석희가 사라진 JTBC가 얼마나 이게 무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옥수수 요염차님 5,000원. 아유 5,000원 감사합니다. 이 5,000원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JTBC 인수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50대 대선전은 되겠죠. 광고하기 전에 하나만 좀. 오늘 장성철 씨 아시죠? 예.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왔는데 어제 김종인하고 윤석열이 만났대요. 김종인이 선대위 개편 얘기를 했겠지. 신년 여론조사 나오는 것마다 다 그냥 그야말로 지뢰밭이니까 말이죠. 네. 뭐 예상 못한 게 네. 바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일부 권한을 가져가서 선대위 컨트롤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김종인이 빡쳤어요. 거부했어요. 합의를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 7시 회의를 하는데 김종인이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질러버렸어요.
거봐 노욕이라니까. 자, 근데 권성동이 빡쳐가지고 그냥 회의를 나갔어. 뭐 얘기해서 바로 윤석열한테 보고 있겠죠. 정보 보고. 이후에 이제 김종인 할배께서 이준석을 만나서 상의했는데 이준석이 이제 똥꼬를 막 이렇게 긁어주면서 나오시오. 그렇게 하시라고 또 얘기를 들었나 보지. 그래서 후보 허락도 없이 질러버린 거야.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면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당사로 돌아와서 집거를 하기 시작했다. 일정을 중단하고. 아니 그래서 글이 나오고 일정이 종료됐어요. 지금 윤석열. 온갖 기사가 다 나오는데 윤석열 코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제 신지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SNS에 올린 하고 거. 네. 지금 들어가서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워낙 뭐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박시영 TV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들어가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로 윤석열이 집거 상태고 거의 지금 기자들을 접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낮에 오보가 하나 나왔어요. 김종인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내려놓았다. 그거는 번복했어요. 번복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이 없었어.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지로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근데 이제 김종인 할배가 그 얘기를 기자로부터 이제 확인받는 과정에서 뭔 소리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반응을 얻었다는 거지. 아사리 판이 그렇게 되죠. 됐군요. 근데 이제 혹시 이게 아닐까? 윤석열이 그냥 김종인까지 싹 다 아니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이 거부를 해서 그냥 뭐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 대선 후보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고개를 조아려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 실제로.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큰 싸움으로 지금 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쪽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한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 선제적 쿠데타, 선제 공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기습적으로 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장고에 들어간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직까지 정책위 의장까지 막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정기국회 지금 국회 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사리 팔린 거죠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오전에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전면적 선대위 개편안을 꺼내든 김종인 총괄위원장까지 그만두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이양수 그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아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 동네. 이양수 수석 선대위 대변인이 자기도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그 공지가 제대로 간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뭔 소리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상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완전 이상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 이양수 대변인도 뭔가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흐리멍텅하게 넘어갔어요 지금. 와, 진짜 이 상황을 표현한 기사 제목 중에 오늘 뉴데일리의 기사 제목이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데 이 뉴데일리 기사 제목을 칭찬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네요. 제목이 뭐냐면 국민의힘 정신 차리겠다더니 도리도리. 그래요. 이거 보면서 뭔가 열쇠가 하나 또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윤측 김종인 사의 표명 공지 후 100분여 만에 번복. 그러면서 소통의 착오. 소통의 착오라고 멘트한 사람이 이양수 대변인인 것 같다. 본인이 이렇게 발표해놓고 소통의 착오라니. 그러니까 소통의 착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쪽하고는 이런 걸 어떻게 착오할 수 있어요? 소통의 착오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얘기지. 해석을 달리하면 김종인 컨펌 안 받고 그냥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과 선대위도 거리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오늘 이제 열쇠가 풀렸어요. 뭐냐면은 김종인이 연기나 하라. 이거는 윤석열을 매긴 거야. 그렇죠. 뒤통수 친 거라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열쇠가 풀렸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꿇어. 이제부터 내가 이 조직을 접수한다. 근데 윤석열이 과연 거기에 응할까? 그건 모르죠. 윤석열 내일 일정 취소하고 선대위 쇄신 후속책을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내일도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 시간마다 내 얘기가 맞잖아. 결국 김종인이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튜브를 물에 던졌다고. 전 탈출 아니라고 본다니까. 저도 탈출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걸자고. 어디에 걸어요? 그리고 이 상황의 최악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 대선을 앞두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악의 상황은 분당.
대선 2개월 앞.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핵관 데리고 그냥 분당하는 거고. 이거 분당? 왜 분당에 그냥 우기민 개출했지. 내당이. 아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당하면서 그럼 이제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튕겨 나가는 거죠.